친숙하고 부동산 이런 것들은 많이들 접해보셨지만 채권은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 자금 같은 경우가 자금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까지도 하는데 작은 사람들은 예금 넣고 펀드 넣고 조금 더 하면 주식 넣고 끝이거든요. 채권은 언제 넣느냐? 그동안 하면 기회가 많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은행 금리가 최근 들어서 2%에서 1%까지 또 넘어가면서 도저히 이제 은행 예금에는 못 넣고 그렇다고 이 자금을 주식에 넣자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은행 예금 1%가 아쉬울 정도로 주식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 앞으로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뜻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빌리는 거예요. 채권은. 정부가 국채를 사면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빌리는 거고 회사채를 사면 우리가 회사채한테 돈을 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꿔줬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죠.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내가 1억 넣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에게 내가 5천만 원 떨어진 거 달라고 하면 삼성전자 줄까요? 콧방귀 끼겠죠. 주식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채권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원금을. 그래서 내가 1억이 들어가면 만기 때 반드시 1억을 줘야 되고요.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5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4천만 원밖에 안 줬다. 그것은 일반 회사채라고 하면 일반 국채라고 하면 그것은 그 회사가 어떤 지급 불능의 상태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채권은 부채예요. 타인 자본.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내 친구 철수한테 돈을 꾸면 어떻게 되죠? 나는 철수에게 무조건 다시 갚아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껐다. 100만 원을 갚고요. 거기다 뭐 이자도 좀 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주식인 거예요. 내가 철수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철수한테 100만 원을 그 사업하는데 꿔준 게 아니라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의 성과 보수를 내가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 사업이 만약에 망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계약을 주기로 한 계약이면 꿔주는 개념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뭐 지분을 줄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 지분 가치가 거의 쓰레기에 가깝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인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은 내 자산이 아니라 삼성 자산이 되고 대신 나는 그만큼의 지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면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죠. 그리고 주식은 주주가 되죠.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주는 권리도 갖고 있지만 어떤 뭐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이자를 주죠. 보통은 회사채는 3개월마다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 이자율을 줍니다. 내가 삼성전자 채권을 샀는데 만기는 3년이고 월 1년에 이자를 2%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4분의 1씩 3개월 나눠서 확정된 2% 이자를 주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는데 배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를 보고 이것을 주주 회의를 하죠. 주주 총회를 열고 이 중에서 과연 몇 프로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자금을 기업에 유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사업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걸쳐서 나온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고요. 주식은. 그 다음에 확정적인 거죠. 이자가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가 있죠. 뭐 삼성전자 채권이 3년,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도 있습니다. 길입니다. 반대로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뭐 이건희 때, 이건희 전에, 뭐 이병철 때,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이 바뀌고 주식수는 바뀌고 또 뭐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영원히 그대로 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고요. 채권도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채권은 이자가 낮고 주식이 좀 위험한데 이 중간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자니 이제 자본금, 기존의 이제 주주들의 지분율도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채권을 발행하자니 이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니즈가 서로 맞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자는 좀 덜 주는데 대신에 주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 이것이 주식 성격의 채권이 발행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흔히들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죠. 전환사채고요. BW, 이것은 이제 이건 전환사채, 이거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드 워런트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후순위채. 후순위채는 뭐냐? 삼성전자가 채권이 있고 삼성전자 후순위채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스마트폰 사업이 안 되면서 뭐 중국 기업도 달려들고 하면서 갑자기 대규모의 적자가 2020년도에 난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다가 도저히 채권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팔고 다 해서 총 갚아야 될 돈을 봤더니 100조인 거예요. 그래서 100조는 다 줬는데 100조는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갚아야 될 돈이 100조인 거예요. 부채가. 근데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들을 봤더니 선순위채, 보통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게 7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채가 200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조를 선순위채에다 전부 갚아줘야 됩니다. 그 30조가 남죠? 그것들을 얘네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수율이 200분의 30 정도 되니까 200분의 3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 원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채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은 이게 낮겠죠. 그 후순위채는 이자율이 높겠죠. 이런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행 주체를, 채권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의 분류. 먼저 발행 주체에 따라서 또한 이자 지급 방식, 옵션의 유무, 원금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보증의 유무, 기타 신용증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발행의 주체별 분류를 보면 국가에서 발행을 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죠. 그 다음에 통한채, 지방채.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방채, 지자체가 있죠. 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도시들이 냈던 채권들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수채, 뭐 공사채라든지 토지채, 그 다음에 은행 중에서도 일반 시중 민간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수협 같은 곳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금융채 1은 은행채고요. 금융채 2는 그 밖에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 3금융권 그런 회사채를 볼 수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회사채,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